네,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대선 때문에 그동안 잘 못 뵙고 전화로만 인사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우선 박성중 의원님 인수위 간사 임명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직책 축하합니다. 맡으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예. 기동민 의원님은 요새 개형 목소리 강하게 내시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쇄신하고 혁신해야죠. 잘 네. 지원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계속해서 우리 정치 발전 또 각 그 진영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를 검색하시면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선곡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여야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인수위와 윤호중 비대위입니다. 오늘은 박성중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네,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 손에 손잡고입니다. 코리아나가 부른. 그렇죠. 그런데 지난 그 3월 8일 선거일 하루 전날 네, 저희들이 시청 앞에 한 10만 명 모였을 때 피날레 유세할 때 이걸 불렀습니다. 아하, 직접 코리아나가 나와서 열창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한 한마음 되자 손잡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하여튼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손잡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서는 기동민 의원님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그대의 위일한 장소이다 환상 속엔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네, 우리 당도 젖잘싸 소위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일견 맞는 얘기지만 이런 환상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대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2등 의미 없습니다. 물론 격차를 가장 많이 줄였고 0.73%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 이상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대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 혐오와 대립, 갈등의 시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20, 30대 분들, 특히 여성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니라 그런 시대의 어떤 퇴행들을 막기 위한 그런 고독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심을 잘 봐야 된다. 환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비대위 역시 네, 그 황홀경에서 깨어나야 된다. 김종인 박사가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데 이 민심이 보여준 0.73% 차이의 이 민심이 보여준 의미 네, 통합하고 미래로 가라 이런 의미인 건데 이 의미를 정말 잘 새겨야 될 거다. 네, 달콤하죠. 선거에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의 달콤함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된다. 네, 두 집단 다 환상 속에서 좀 깨어나와야 된다. 아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인수위와 윤호중 비대위인데요. 박성중 의원께서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기동민 의원께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성중 의원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간사로서 어떤 역할 맡으시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가서 뭐 인수위원이 제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확정된 의제는 아닙니다. 우선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를 네. 통합.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전체하고 오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만 네. 또 해서 바로 교육부가 통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네. 각이 어떤 기술 정책을 강화하고 아하. 또 교육에도 이런 인공 AI라든지 뭐 각종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네. 전체를 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정도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네. 그런 어떤 과기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예. 그런 게 하나의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 ICT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강화돼. 세계가 뭐 그런 그 대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통신과 방송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네. 좀 더 혁신을 위해서 세계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OTT라든지 기타 막 새로운 방향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그 미디어부 아하.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전히 좀 혁신해서 네. 우리가 세계가 경쟁하고 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개념, 특히 또 ICT를 강화하는 예, 예.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하튼 뭐 그 관련해서 저희들 김창경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입니다. 한양대 교수인데 네. 그 미국 MIT 나와서 MIT 그 연구원을 거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예. 또 그 남기태 서울대 교수는 이분은 뭐 세계 탄소 중립 관련해서 네. 그 이산화탄소로부터 카보네이트를 합성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이런 사람 같이 해가지고 정말 멋진 그런 하모니를 통해서 네. 새로운 어떤 계획을 마련할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네. 상당 뭐 정부 조직의 커다란 개편도 지금 아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 많으실 텐데 네네. 윤석열 당선자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간사 맡으시면서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당선자로부터 네.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가요? 이미 당선자께서 여러 가지 어떤 공약이라든지 네. 사전에 또 다른 여러 직접 유세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한 네. 그런 게 녹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윤석열 정부 밑그림 그리는 이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 또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동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예. 잘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여하튼 뭐 좀 잘했으면 정말 멋진 인사를 좋겠고요.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을 좀 정제돼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박성종 의원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다. 덕담이 아니라 실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또 일각에서는 인수위와 당선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면면을 평가할 때 네. MB 시즌2 아니냐 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능력 중심의 발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 좀 심해요. 서호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서울대 출신들이 13분. 출생으로 보면 또 서울이 한 12분, 24명 중에 네. 여성 뭐 배려한다고 했겠지만 4분밖에 안 계시고 20, 30대는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20, 30대 당연히 좀 배려해서 그분들의 감각들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도 포함되어 있고 미르재단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능력 중심의 능력만 보고 실력만 보고 이렇게 한 인사냐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실력으로 잘 해소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조금 이따 토론하겠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용산 기지 문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예.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씀들 먼저 드립니다. 네. 그 자세한 부분들은 그러면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찾아뵙는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인수위와 윤호중 비대위인데요. 박성중 의원께서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기동민 의원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에 그대를 선곡해 주셨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그 인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기동민 의원께서 비판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성중 의원님 네. 뭐 반론 있으십니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 비판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네.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그 5월 10일 날 그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때문에 실제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인수위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한 달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정말 뭔가 솔루션, 해결책도 제시를 해야 되고 뭔가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유능한 일 잘하는 이런 사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네. 또 어찌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들은 깜짝 인사 없이 전문성 위주로 실무형 위주로 이제 구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로 분석해 보면 교수 출신이 12명이다. 23명 중에 12명이나 됩니다. 예. 그 국회의원이 그 정치권이 한 6명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거 없이 하여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진영 이런 관계 없이 통합 개념을 많이 생각해서 그 박주선 뭐 DJ 때 박주선 이야기라든지 네. 이종섭 차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에 차장했으니까 그다음에 김병준 의원이라든지 뭐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통합의 어떤 그런 개념이 하여튼 여러 가지를 녹이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는데 네. 물론 다방면으로 분석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 기껏해야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평가해달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군 네. 댓글 공작 뭐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네네.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그 해당되는 분은 군 댓글 공작은 물론 마지막 그 대법에 가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기동민 의원께서 우려 사항 중에 하나로 뽑아주신 것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갈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준 의원님, 네. 실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 쪽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 그 대통령께서도 네. 강화문 청사, 예, 그렇죠. 뭐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선거 때. 그래서 저희들도 강화문 청사에 상당히 했는데 강화문 청사를 직접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 YS 대통령도 그쪽으로 이동하겠다 해도 못했어요. 네, DA 대통령도 이전하겠다 해도 못했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하겠다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방부 청사를 고려했던 것이고 네, 실제 강화문 청사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주민 불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호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특히 통신 네, 대통령이 선거 주변에 한 4,500m는 통신이 제한됩니다. 차단되죠. 그럼 예. 상당히 그 옆에 있는 건물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주민 불편 차원에서 훨씬 용산이 낫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산에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국방부 건물뿐만 아니라 참모 뭐 차장부터 그또 부속 건물까지 또 그 옛날 변기창 건물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고 건물이 있고 또 지하 방카 네. 안전에 대한 관련 또 헬기장 이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그 보수 비용도 굉장히 그 절감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예, 또 바로 앞에 용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산 공원하고 잘 그 해놓으면 프리덴셜 에어리어 미국에는 백악관 바로 앞에 그 국민들이 가서 바로 그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진도 손도 찍고. 흔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기존 청와대 네, 지금 강화문으로 가면 기존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당수 그게 그 남아야 됩니다. 건물이. 아하, 그래서 용산으로 가면 100% 개방이 또 가능한 예, 이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로 비교했을 때는 그 용산이 좀 더 낫겠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용산에 국방부 건물을 하지 말고 용산 공원 내에 어느 일정 지점 괜찮은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네. 하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아예 전체 건물을 신축하자. 예, 제대로 해서 용산 지역 내. 대통령하고 앞으로 아하. 그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 6차 산업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네. 제대로 미래를 보고 제대로 해야 된다. 아, 그런 의견도 예, 있다. 예,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 혹은 용산으로 이전.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정치적 시비로 비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네. 자제하고 자제하는데 사실관계를 좀 잘 파악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어떤 사실관계죠? 용산 주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미군 기지 전체 중에서 11% 규모밖에 안 되고요. 예. 2027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용산공원 개장 목표 시점이 미군 기지 전체 반환 후 7년 뒤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왜 눈 감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 국방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합참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세중에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선제타격 얘기를 했는데 선제타격 척 대상이 국방부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차마다 군사 보안 시설이 가득해서 이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네. 국방부와 합참에 얼마나 많은 군사 보안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ICBM까지 북한에서 쏜다고 하는 이 상황이고 국방과 안보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분들이 네. 이 시점에서 세상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3월 중으로 정리하고 4월에 정리해서 5월 중으로 나가라.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이 보안시설, 군사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4천 명 이상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내쫓을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당선인 예우 비용 이 법에 규정된 거 보면 3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수위 활동 비용으로 한 20억, 많이 해봤자 한 40억이 토탈 한 7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수위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대통령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고요. 네. 인수위는 그야말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정책을 인수인계 해나가면서 정부 조직법 역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점령 분야 아니라고 그랬으면서 일단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 이전 권한을 문제만 청와대 이전 문제만 문제만 일단 좀 얘기합시다. 짚어보고요. 네. 박성중 의원님. 예, 예. 국방부의 그런 국방과 안보상의 문제, 전략 자산의 문제, 네네. 그 안보상 직결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DJ 대통령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면 강화문으로 옮긴다, 뭘 한다,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 옮기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했던 사안이고 네, 우선 안보 관계 이를 문제를 삼으시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 이사를 하더라도 합참 지 통제 및 작전 라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리도 내부에 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을 하신 거고요. 확인을 하죠. 군 대항에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이야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예. 국방부는 합참이나 국방부 별관으로 옮기고 네, 또 그 합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산 후암동 방위청 사업 건물로 옮기면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여기는 헬기장도 있고 지금 강화문에 헬기장이 없잖아요. 예, 헬기장도 있고 지하 방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물론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네. 모든 데는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소하느냐 100%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예전에 10년 전에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할 때 뭐 문제 많다고 난리쳤습니다. 예, 결국 큰 문제 없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해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보고 참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 여당이 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쓴 걸 하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고마워요. 옛날엔 네. 최근 한 5년 동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에 상당히 회의한 걸 안보를 무너뜨린 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약종 회담을 통해서 DMZ 무장 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네, 안보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를 저도 청와대를 2번이나 근무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청와대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완전 구정궁궐입니다. 저 안쪽에 본체에 들어가 버리면 예, 밑에 비서실장 수석들도 올라가려면 별도 그걸 병원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한 몇 개월,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예. 큰 그게 없지만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대통령 혼자 사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네, 의원님. 그런 사실 소통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집권하셨다고 너무 잠깐. 발언의 양이 많은데 배강 균형을 잡아주셔야 잠깐, 되는 거 잠깐만. 아니겠습니까? 배강 같이 웨스트윙 예. 대통령하고 옆에 이제 보좌관하고 특별 보좌관하고 비서실장 모든 사람이 같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인데 청와대 아니 이전에 그러니까 대한 사실관계는 네. 좀 정확하게 그리고 알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용산 공항 집무실 네. 저도 얘기 좀 합시다. 하세요, 아무리 집권했다고 좀 하세요. 심하시네. 네, 한 포인트씩 하세요. 얘기를 아까 해주셔야 집무실 네, 2개씩 하시면 좀 오해가 있는데 말씀하시죠. 본관 집무실 사용 안 했어요. 다 여민관으로 내려와서 비서동에서 본관 건물 물리적 거리 줄이기 위해서 여민관 3층에 집무실 사용하고 있고요. 2층에 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구중군관에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고요. 거기가 더 구중심처예요. 아니에요. 아니 네. 그 국방 알겠습니다. 건물에 네. 전부 배치하면 답답해서 잠깐만요. 좀 죄송하지만 말씀인데요.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뭐 했지 실무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네. 예, 보안 경호 상해 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국민께 예. 양해를 구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자도 같은 취지로 청와대보다는 국민과 함께 가깝게라고 하셨지만 광화문 해보니까 문제가 청사에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산 청사를 용산이라도 지금 검토를 보시는 해서. 거고요. 그런데 다시 용산 청사는 어쨌든 해결해야 할 예. 국방안보상의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문제는 있죠. 한번 지켜보죠. 예, 양쪽 예. 다 아니, 근데 너무 이의를 많이 해서 말씀을 됩니다. 주셨으니까 세계를 낼 때는 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이냐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 예산이야, 민주당 쪽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협조로 민주당의 가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기동민 의원께서 오늘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재선 의원들 간담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셨죠. 아닙니다. 재선 의원들하고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아하. 간담회를 했고요. 네. 근데 예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예산이 최소 수백억에서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관련기관 이전 예산까지 1조 원이 드는데 예산 편성대가 하나도 없어요. 1조 원 어떻게 될 거- 법에 근거해서 법치주의를 얘기하신다는 1조 원 네, 될 그 거 없는데 부분은 잠깐만요. 말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1조 원 될 거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판단한 거는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억 정도에서 1000억 사이면 됩니다. 예. 500억 청원이 어디서 나와요? 그거야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뭐, 있는. 어디 가고 협조? 앞으로 협조 계속 이 근거도 문제 없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법적으로 기동민 의원님 예. 직접 대통령 참석은 안 당선자 하셨다고 인수위지 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재선 의원들 간의 만남에서 이번 주에 이제 비대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네. 초선, 재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이렇게 쭉 계속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뭐 대략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징적인 조처를 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네. 책임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 비대위를 맡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분이니 그분 중심으로 비대위 체계를 정비하는 게 맞다라는 강력한 의견이 한쪽에 있고 예.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선거가 또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체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현실론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맹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기동민 의원님도 더 좋은 미래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에서 만장일치는 아니고 다수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그렇습니다. 의견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건의했다 이렇게 저희 보도가 됐거든요. 네, 뭐 토론을 쭉 진행을 했고요. 예. 성명을 발표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말고 전체적인 대체적인 의견은 좀 책임 있게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네. 수습의 어떤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고요. 예. 그렇지 않은 또 현실론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수의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논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되게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권유와 강권에 의해서 아마 맡으셨을 텐데 예. 또 당이 걱정이 되고 네. 윤호중 위원장 너무 상처가 좀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움들 금할 수가 없어서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또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호중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바통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예. 상대당 상황이긴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한 현재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대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지 또 마세요. 윤수위만 국민들의 잘하세요. 국민들의 이 의견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네. 반성이 없다. 기득권에 그대로 갇혀 있는 책임져야 될 분이 네. 그대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예전에 참 민주당이 잘 되는 DJ 정신이나 노무현 정신 네. 이것이 사라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선거를 보면서 그 호남당으로 많이 뭉쳤지 않습니까? 호남당을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그 과제일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예전에 뭐 우리 당을 뭐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그 당도 2011년 그 지방선거 또 뭐 이런 거 패배해가지고 2012년 우리가 비대위 완전히 해서 그 박근혜 비대위로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그랬죠. 또 재작년에 2020년 총선 패배하고 바로 김종인 비대위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걸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원내대표가 비대위까지 같이 겸임해가 계속 간다는 거. 기존 했던 사람이 하고 그다음 새로 바뀌어도 그 사람이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승자들은 승자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아니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라니까 톡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야기하라니까 흥분을 가지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네. 호남 분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호남당이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규정하면 됩니까? 이긴 사람들답게 좀 통 크게 정치하십시오. 권유 드립니다, 제발.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 그 의원님 얘기만 하세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간접합법으로 왜 비판하지 이렇습니까?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참 네, 저렇게 그럼요. 하지 이 마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박성중 의원님 덕담 좀 주시죠. 민주당 앞으로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덕담. 민주당 그 네. 새도 양쪽 날개가 제대로 균형을 맞춰야 오래 멀리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성공하려면 민주당 협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뭐 정부가 와더라도 네. 그래서 좀 함께 도와달라.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또 민생 법안 관련해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해보니까 좀 문제 있는 거는 예. 한번 같이 좀 개정을 통해서 함께.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자. 예를 네. 들자면 임대차 3% 전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지금 예, 드릴 뭐 시간이 남지 않겠습니다. 않아서 예, 그런 함께 뭐, 함께 하자. 협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바로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기동민 의원입니다. 끝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에 그대 들으시겠고요. 기동민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드리는 덕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과 통합과 미래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더불어민주당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요. 대단히 힘든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책임 있는 책임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본때 있게 국민들과 함께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변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